어떤 대나무도 처음부터 높다랗게 뻗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줄기로부터 시작됐겠죠.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죽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대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진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느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대나무의 어린 순, 그러니까 이 죽순이 가진 의미는 조금 남다른 듯합니다. 해방 후인 1946년 5월 대구에서 창간된 시 전문 동인지 죽순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동인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건 이 잡지의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울창한 대숲 속에 그 어떤 대나무보다도 크고 힘차게 솟아오른 죽순의 모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순은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1938년 일본 시단을 통해 등단한 시인 이윤수가 발행한 시 동인지인데요. 이윤수 시인은 이 동인지의 모체인 죽순 시인 구락부의 창립부터 이후 잡지 발행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만큼 죽순에 남다른 열정을 바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명금당과 관련한 일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금당은 이윤수 시인이 운영하던 시계방입니다. 명금당의 위치를 두고는 몇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죽순 제1집 창간호와 제11집 종간호의 판권면을 확인해 보면 죽순 시인 구락부의 소재지는 각각 대구부 본정 2정목 32화, 대구부 서문로 2가 32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명률의 총남에 의하면 미 군정 시기인 1947년도 경상북도 도령에 따라 53개의 일본식 동명이 우리말식 동명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본정 2정목이 서문로 2가로 개칭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문로 2가에 위치한 서성역 교회 교육관으로 명금당의 가장 유력한 위치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방 이후 최초의 문학 동인지인 죽순이 탄생한 곳이지요. 1940년대 후반 명금당은 죽순 시 동인들을 만나기 위한 예술인들로 항상 붐볐다고 합니다. 당시 이 근방에서는 예술인들이 나누는 커피 향기와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인지 명금당은 이윤수 시인의 시계방보다는 죽순 시인 구락부의 거점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죽순 동인들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시계방에 모여 시를 쓰고 교류하며 12권의 시 전문지를 펴냈습니다. 명금당에서 해방의 기쁨과 문학의 포부를 죽순에 담아낸 죽순 시 동인들, 특히 그 주축이 되었던 이윤수 시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네요. 실제로도 그는 죽순의 원고 청탁부터 편집, 교열, 인쇄, 발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손수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생업에 자연스레 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죽순이 창간된 해방 직후는 여러 분야에서 물자나 자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책을 만드는 인쇄 분야야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당시 발간된 많은 도서 자료들이 그러하듯 죽순 역시 보전이 어려운 갱지류의 재질로 제작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겁니다. 여기에 결코 넉넉지 못했을 경제적 여유로 인한 자금난까지 더해 발행 부수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윤수 시인은 죽순의 발행인으로서 동인지의 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당시로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자금난과 용지난 등을 끝없이 겪으면서도 1949년 7월까지 임시 증간호를 포함하여 무려 12권의 죽순 동인지를 발간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성과도 분명했습니다. 이윤수를 비롯해 박목월, 유치환, 이영도, 이호우 등 당시 대구의 시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죽순 시인 구락부는 죽순 창간 이후 점차 널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실제로 1940년대 후반까지 죽순을 통해 작품을 발표한 시인만 해도 60여 명이 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중에는 기성 시인들의 추천을 통해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한 신인들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알려져 있다시피 천상병 시인은 중학 시절 유치원의 추천으로 죽순을 통해 첫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춘수, 김종길, 신동집 등도 죽순을 통해 문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던 죽순은 1949년을 끝으로 안타까운 종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지막 종간호 편집 후기에서는 이에 대한 자조 섞인 회한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아마도 죽순의 발행인인 이윤수 시인이었겠죠. 당시 이윤수 시인은 대구에서 죽순의 발행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1948년 대구 달성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이상화 시비를 세우는 등 지역 문학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동인지는 종간되었지만 마치 죽순과도 같았던 이윤수 시인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간 후 30년이 지난 1979년 새롭게 결성된 죽순 문학회를 통해 죽순은 복간되기에 이르렀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 죽순 창간호, 이 창간호에는 창간사를 대신한 이윤수의 작품을 필두로 일부에는 최무영, 김동사, 오난숙, 최양응, 이영도, 이병화의 시와 시조가, 2부에는 유치환, 이호우, 박목월, 최혜룡의 시, 그리고 3부에는 정신영, 이갑득, 김한영, 김상수, 이응창, 박영호, 이윤수의 시 등 총 17명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비록 이후 많은 주목과 함께 한편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창간호가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죽순과 같은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은 높고 울창하게 완성된 대숲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완성을 꿈꾸며 모진 비와 바람과 눈발을 견디고 있는 죽순의 꿋꿋한 힘이겠죠. 어쩌면 높다랗게 뻗은 대나무보다 더 꿋꿋할 수밖에 없는 어린 순의 힘, 죽순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더 남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고스란히 문학으로 담아낸 책, 그래서 어쩌면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문학 어딘가에서 또 우리 가슴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대구 문학가에서 만날 수 있는 죽순 창간호였습니다.